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진행을 맡은 장혜리입니다. 바로 이어서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진정성을 담은 진정한 전문가,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참 시장에 보니까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어제 쿠콘이 상장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쿠콘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공모주들이 보면은 최근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워낙 이제 기대 심리가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일단은 이제 이 공모주라는 거는 결국 이제 상장 유통 물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 좀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지금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매도 재개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공모주들이 워낙 높게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 이런 쪽에 좀 이렇게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로 일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공매도를 말씀하셨는데 네. 또 보면은 공매도 재개가 곧 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종목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시총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공매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좀 수급이 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종목들이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실적이 좀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올리는 종목들, 막 이런 종목들이 좀 타깃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몇몇 종목들 보면은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종목들이 몇 개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종목에 지금 집중적으로 기관들이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종목에 따라서 일단은 그런 실적이 약간 좀 안 좋게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아마 공매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아무리 뭐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금방 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목에 따라서 아마 차별화가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주식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가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노리는 거는 지금 이제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빠질 거라는 어떤 그런 이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갑자기 좀 많이 그 급락을 시킨 다음에 아마 싸게 또 물량을 이렇게 확보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프닝벨 2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5% 내림세 기록하면서 3,165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3%대까지 또 탄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985포인트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7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기관이 1,2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89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또 반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27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2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현재 삼성전자 0.24% 내림세, SK하이닉스는 0.38%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실적 발표한 LG화학은 4%대 급등세 속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0.4%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2%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고요. 카카오가 1.67%, 현대차가 1.35% 내림세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셀트리온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오늘 2.4%대 탄력 붙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가 1.6%, 현대모비스가 함께 1.98%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이 4.89%대까지 급등세 보여주면서 139,500원에 체결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0.93%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2.85%까지 탄력 많이 잃어가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53% 상승하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이 0.22%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98%까지 시세 밀리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반면에 0.88%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알테오젠이 오늘 1%대 탄력 붙여내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0.7%, HLB도 0.89%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CJENM이 0.63%까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 3.5%대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철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만에 철강 가격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철강주들 연일해서 계속해서 또 탄력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이 10%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세아제강, 지금 동국제강 모두 3%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연철강이 현재 1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동양철광도 지금 17% 가까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 NIST가 부국철강도 4%, 문배철강 6%대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디즈니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가 이제 5월에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알로이스가 12%대까지 급등세 보여주면서 7,090원 체결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M라이프 디자인과 손오공도 4%대, KTH도 5%대 강세 흐름 속에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흐름 자체가 워낙 어제 뭐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제 보면은 이제 선물의 경우에도 뭐 외국이나 투신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투신의 경우에는 뭐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선물이든 모두 지금 순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투신들이 이번에 공매도 재개를 하면서 뭔가 하락 쪽에 베팅을 하면서 뭔가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전략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어제 선물에 대량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거래에서도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후에 다시 외국인들 좀 돌변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일단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을 이용해서 아마 다음 주 초에 아마 지수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때가 아마 단기적으로 바닥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때 아마 좀 이렇게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10시를 살짝 넘어선 시간인데 이렇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약세일 때는 이제 우선주들이 막 이렇게 준동을 하거든요. 아마 우선주들도 지금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등락이 엇갈리는데 일단 이제 우선주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아마 새롭게 일단 가세하는 종목들이 한 번 더 수익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암 진단하는데 이제 30분 만에 그 진단에서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클리노 믹스라는 종목인데 오늘 아마 거의 상한가까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종목들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삼성물산이 어제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지배 구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율을 발표 안 함으로써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어제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좀 막판에 좀 회복을 했지만 그래서 어제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한 4% 이상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물산인데 결국에는 일단은 그룹사들이 뭐 내년도 뭐 공정거래법 개정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아마 이제 지주회사 성격으로 해서 아마 대표적인 종목들 뭐 삼성그룹은 뭐 삼성 물산이라든가 뭐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대적으로 뭐 모비스라든가 글로비스 그다음에 LG의 경우에도 뭐 주식회사 LG라든가 이제 LG는 일단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제 매매 거리가 아마 정지될 거예요 오늘부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제 좀 막판에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지주회사들 아마 올해는 또 이슈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암 진단을 30분 만에 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호재가 나온
노믹스였죠. 네, 클리노믹스 그리고 또 삼성물산 이슈, 또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LG까지 지주사 합격에 속하는 회사들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4월 29일 목요일 아침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목요일, 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어떤 내용이죠? 일단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공모주가 있으면 공모주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주요 뉴스들 우리가 물론 더 다 아는 뉴스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뉴스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핫한 거는 뭐 SK 아이테크놀리지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어제도 뭐 엄청나게 이제 자금이 몰렸는데 아마 오늘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도 많은 자금이 몰릴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뭐 예상으로 봐서는 한 주도 못 받는 네. 이런 또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아, 지금 뭐 굉장히 핫하죠. 인기를 네. 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직원들은 또 뭐 돈방석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우, 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도 들어갈 때 이거 줄을 잘 서야 돼요. 맞습니다. 네. 뭐 같은 그룹이라도 상장당 해서 들어갈 의미가 없고 아, 이렇게 이제 비상장사 중에서도 이제 알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우리 뭐 그룹사 입사를 하더라도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그룹 전체로 뽑아서 막 경영관리팀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내는데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그룹사별로 별도의 어떤 회사별로 채원한지는 네.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일단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네, 들어갈 때 비상장 회사 제가 만약에 20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비상장 기업에 꼭 입사 지원서를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SK 아이테크놀리지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SK 어떤 내용은 좀 아이테크놀로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네. 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좀 감안을 감안해서 하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는 뭐 거기 보시면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업종은 아시다시피 이제 분리막인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 일정을 보시면은 이제 수요 측이 이제 끝났고요. 공모가가 이제 10만 5천 원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일반 청약이 어제에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정일은 이제 환불이라고 5월 3일 날 환불이 되면서 중요한 건 이제 상장 예정일이 5월 11일이다.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일단은 후에는 상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계획 보시면 이제 공모 물량이 2,139만 주, 청약이 약 534만 주, 주당 뭐 10만 5천 원인데 일단 상단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요 예측 끝났고 공모 청약 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증권사는 이제 뭐 5개 증권사에서 지금 청약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9년에서 약 2조 6천억에서 일단은 올해는 작년에는 4조 6,900억 정도로 매출이 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일단 8,050억에서 작년에는 1조 2천억 거의 뭐 50% 이상 증가한 굉장히 뭐 좋은 회사로 뭐 알려졌고 사실 이번에도 이제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그것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 개요를 보시면은 SK 아이테크놀로지는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4월 1일 날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일단은 물적 분할을 해서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약 4,600억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분리막의 매출 비중이 거의 뭐 99%. 거의 다네요. 나머지는 네. 뭐 1.3%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기타에는 뭐 FCW에서 뭐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와 임대 수익이 뭐 포함됐다는데 뭐 미미하고요. 네. 그럼 이제 분리막이 뭐냐? 2차 전지 이제 4대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미세 기공을 통해서 리튬 이온만을 통과시키는 이런 어떤 그 다공성 필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배터리가 가열 시에는 이제 미세 기공을 닫아가지고
이온의 이동을 차단하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화재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분리막이다. 그래서 일단 분리막 기술이 중요한 거는 이제 다공성, 내구성, 그다음에 이제 두께가 좀 얇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이제 중량이 좀 적게 나가야 되지만 일단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춰야지만 일단은 분리막 기술이 핵심이다. 그다음에 네. 이제 2005년부터는 이제 청주에서 분리막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인 SK 이노베이션은 물론 이제 주요 고객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폴란드에서도 분리막 생산을 네.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미미하자면 FCW는 뭐냐?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을 하드 코팅한 이러한 어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품도 아마 조만간에는 이제 계속 아마 매출액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강화 유리로 구성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거보다는 좀 가볍고 좀 이제 디자인면서도 우아하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인데 결국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든가 롤러블 TV,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제품이 FCW가 되겠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이 회사는 국내 증평에서 아마 양산을 시작해서 결국에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CPI 필름만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 코팅은 일단은 외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FCW에서는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SKI 테크놀로지 주주가 이노베이션이 61%, 프리미어 슈퍼리어 P가 8.8%, 우리 사주주 요합이 6%, 그래서 기타 24%니까 실제로 이제 시장에 나온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항상 이제 공모주들은 이제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물량이 지나치게 많으면은 이제 주가에 부담을 주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6개월 동안은 락업이 주로 걸렸기 때문에 네. 제가 일단 6개월간은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리막이 거의 98.7%, 주주 구성은 SK 이노베이션, 프리미어 슈퍼리어, 우리 사주 조합이 6%, 유통비 24%인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주에서 실권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대출의 문제 때문에 아마 임직원들 중에서 뭐 임원은 아니겠지만 직원들에서는 뭐 일부 실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썸머리하면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SKIT는 2020년 작년도에 있어서는 글로벌 습식 분리막 네. 생산 능력이 2위고 티어1 습식 기존에는 뭐 1위 업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연신 능력, 코팅력, 생산성, 향상률을 기준으로 볼 때 탑티어 업체다. 그래서 연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셀 가격이 그다음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는 아직 뭐 크게 지금 뭐 이제 개발하고 이런 중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생산해서 시제품이 될 경우에는 과연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을 이제 초월할 거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적인 차이는 몇 년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2003년 이후에도 이러한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 되겠서 일단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제 적정 주가를 18만 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10만 5천 원에 2배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중국의 기업이 있어요. 네. 유난 에너지라 있는데 여기는 이제 퍼가 43배인데 네. 아마 여기 SKIT는 거기에다 이제 할증을 했어요. 프리미엄 10%를 잡아서 이제 계산을 한 게 네. 그럼 이제 퍼가 48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온 게 이제 18만 원인데 이거는 좀 이따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분리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겹치지만 일단은 2차 전지 4대 소재 중 하나로 미세경을 통해서 리튬 이온만을 통과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안전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SKIT 테크놀로지가 세계 거의 1위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분리막은 고객의 기술적 요구 사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에너지를 내는 뭐 양극재, 음극재가 아니고 이런 어떤 분리하는 그 분리막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께를 최소화하면서 네. 강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고도의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이런 그 기술을 우리 SKIT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요구 사항을 해내려면은 연식 능력, 코팅 능력, 그다음에 생산 향상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볼 때 SKIT는 탑 티어, 그러니까 거의 뭐 세계 굴지의 기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은 분리막 업체들의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거론되죠. 지금 보면은 이런 분리막 양은 이제 저뭐 그렇죠. 액체이기 때문에 네. 이 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아. 화재 염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래서 고체로 이제 바꾸는 그런 시도가 좀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이제 상용화가 될 때는 좀 가격 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 시기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네. 얘기되고요. 그래서 아마 당사의 경우에 메리츠 증권에서는 2025년에 전고체 배터리 가격을 약 587달러 킬로와트당 생각했는데 2025년에는 약 180달러 그다음에 97달러로 이제 추정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하고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30년까지는 그래도 뭐 영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2030년 이후에 배터리 시장이 전고체 배터리와 이제 어떤 또 쓰이는 곳이 이제 그게 세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항공이라든 군용, 프레미엄 네.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3원계는 리튬 배터리가 이제 고가나 중가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저가 전기차 이에서 나뉘어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해서 일단은 이제 투자 의견을 발의하고 이제 적정 주가를 18만 원으로 추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7배는 아까 중국의 경쟁사 약 이제 43배인데 거기에 네, 이제 네. 10%를 더하니까 47배에서 적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근거는 중국의 업체는 순수 분리막 업체가 아니다. 그래서 분리막 매출이 70%밖에 안 되고 SKIT는 98%, 99%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미엄을 일단 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T반 배터리 업체 매출 비중이 25, 30%로 낮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면 왜 18만 원이냐 하면은 유통지 비중이 24% 제한적이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제 오버시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18만 원을 이제 넘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 과연 얼마까지 갈 거냐면 이제 시총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 종목이 주식 수가 7천만 주예요. 네. 그러면 10만 원이면은 7조거든요. 네. 시총이. 근데 이제 20만 원이면 14조고 저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만 원이면 이제 14조인데 지금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그 시총이 25조예요. 그럼 25조면은 25조를 당연히 못 넘길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럼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몇 프로를 차지하는서 제가 볼 때는 뭐 적게는 60% 아니면 높게는 한 7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대충 70%로 보면은 시총이 한 18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7천만 주면은 거의 한 20만 원대 초반. 20만 원이면 14조니까 그 정도로 거의 막 계산해요? 20만 원에서 한 23, 4나 요 수준이 좀 초반에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따상은 아니더라도 네. 일단 따는 가면서 거기서 오.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그럼 네네. 그래서 일단은 더블은 갈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18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얘네들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오버슈팅이 날 수 있다니까 아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이 회사 일단은 이제 예상 매출액이 이제 20년도 보면 이제 작년에는 일단은 이게 10억 단위니까 4,690억에 영업이익이 1,250억인데 올해는 네. 약 8천억에서 2,200억. 그다음에 내년에는 1조 1,600억에서 3,600억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퍼도 계속 낮아지고 ROE도 계속 지금은 한 자리 수지만은 거의 뭐 10%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 현황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배터리 소재 등의 일단 상상에 판매를 하고 LG화학도 마찬가지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결국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한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습식 분리막 및 세라믹 코팅 분리막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를 한다. 그다음에 IT형 분리막을 안정적으로 매출하며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전기차용 글로벌 배터리 업체를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축차 연신을 활용하여
일단 주요 배터리 업체별로 맞춤형 네.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뭐 삼성, SDI라든가 뭐 여러 회사들하고 일단은 협업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연신이라는 게 뭐냐? 아까 이제 기초인 건데 열 가속 수주를 뭐 연화 온도와 응용 온도 사이에서 MD 또는 TD로 당김으로써 이제 뭐 다른 거 필요 아니라 냉각시키는 거예요. 냉각시키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연신을 하는 거에서 요거에 대한 것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는 고객의 높아진 물성 및 품질의 균일성에 대한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분리막에 대한 기술을 이제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한 이제 생산성 제고 이쪽에 어떤 기술력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의 어떤 축차 연신 아까 연신이 뭐 네. 냉각 그런 기술인데 축차 연신 기술을 통해서 계속 고객 대응에 일단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도 다른 회사 대비 어떤 비교 우위, 경쟁 우위의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증평 및 청주, 오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증평하고 청주에 일단은 소재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생산 능력이 분리막이 경우는 약 5.2억 제곱미터라는 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해외에도 보면 이제 중국 창저우라든가 이제 폴란드 실렁코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공장이 작년 11월부터 가동이 됐고요. 아마 폴란드 공장은 올해 8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들이 전부 완벽하게 가동을 할 때는 아마 생산량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도 보시면 이제 FCW가 차세대 동력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볼 때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좀 향후에는 좀 매출액이 늘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성장 동력으로 FCW를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FCW 있지만은 이 분리막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 공개와 더불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아마 그렇죠. 저는 일단 따블은 치는데 네. 그날 따상이 갈지는 모르겠고 아하. 거기서 조금 갔다가 일단은 이제 뭐 또 이제 계속 흐름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또 계속 좋은 흐름 보면은 추정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SK 이노베이션이 또 하락하면은 같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모회사의 어떤 시총을 만약에 추월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주가 시총으로 보면은 일단은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재무 현황, 그다음에 이제 공모 유통 관련해 가지고 밑에 보시면 이제 7천만 주라는 게 나오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요약 재무제표 보면 이제 매출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 뭐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뭐 단기 역시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인컴 및 스테이트먼트가 계속 좋아지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널리스트가 좀 긍정적으로 쓴 면은 있어요. 네.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당장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이러한 증권사의 레포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차 대조표도 뭐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동종 업체를 보시면은 이제 중국 업체 그다음에 LNF, 에코프로 BM, 일진 머티리얼스, 포소케마, 첨보해가지고 전부 뭐 우리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LNF가 좀 이렇게 EPS가 안 좋은 거로 나왔죠. 보면 에코로 BM이 압도적으로 첨보하고 이게 결국 이제 주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SKI 테크놀로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뉴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GM, BMW에 이어서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 합류를 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GM은 약 SES에 1,540억을 투자를 했고 BMW도 2030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하고 기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어떤 그 분기점이 2030년을 해가지고 이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런 것 되는데 같아요. 네. 토요타, BMW에서 GM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에 뛰어들었다 해서 일단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이제 K 배터리가 기술 고도화에 일단은 앞장서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너무 의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으로 어떤 이제 그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자사의 어떤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뭐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가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 우리나라 배터리를 좀 견제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외신에 따르면 GM이 리틀 금속 배터리 개발 업체는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SES에 1억 3,900달러, 약 한 1,500억 정도를 투자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차차우 SES 대표가 우리는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섰다 하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핵심전인 양극자, 음극재의 리튬 금속 전해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IF1 배터리 크기로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셀 크기를 개선하는 데 투자할 수 있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어떤 그 뭡니까? 사이즈거든요. 네. 사이즈를 어떻게 경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량화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리한 점이 있는데 또 그걸 경량화를 잘못하면 또 이런 또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안정성하고 그다음에 규모를 줄이는 게 향후에 이제 배터리 기술에 했던 것 저건데 이제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거든요. 응급체. 네. 근데 이제 실리콘을 또 이게 얼리까지 일단은 주입을 하느냐. 실리콘이 잘못되면 이제 또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이 이제 효능을 높이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LG화학이랑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실리콘을 많이 넣으면서 그 폭발의 안전성을 찾는 거 그게 이제 향후에 이제 기술의 핵심이군요.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리콘을 얼마나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시면은 SE와 함께 적극적으로 또 미국에 있는 스타트 기업에 일단 이제 퀀텀 스케이프인데 여기는 이제 폭스바겐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도 이제 지난달 파워데이에서 이제 배터리 관련 청사진을 이제 소개하고서 2023년부터 새로운 통합세를 도입을 하겠다 해서 2030년까지 자기 차에 대해서 80%까지는 탑재를 하겠다 해서 네. 결국은 이제 뭐 폭스바겐, 뭐 BMW, GM이 이제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회사를 가질 거고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만약에 자체의 어떤 배터리 회사를 가진다 하면은 기존에 우리 있던 K 배터리 회사들 약간 좀 영업에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또 뭐 다른 전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BMW도 일단은 좀 또 새롭게 2025년까지는 또 시제품을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셀을 구현하는 온도가 뭡니까? 15도에서 25도보다 높거든요. 셀을 구현돼서 아마 이 온도 차이를 좀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15도, 25도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상온 비슷하게 내려야 된다 해서 이게 이제 기술력의 협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업 생산에 성공하더라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영향을 인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서 아마 우리나라 이런 배터리 업체들 LG나 삼성이나 SK가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아마 좀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3년 내 달에 사람 보낼 수 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공상 과학 영화 보면은 맞습니다. 이제 뭐 우주에 뭐 가서 살고 뭐 우주 기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제 거의 뭐 현실화되는 게 이제 머지 않았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주선 스페이스 X 발사의 기자회견했는데 이제 달이나 뭐 화성에도 도시를 세운다는데 아마 꿈 같은 얘기인데 아마 올 세기 말이라든가 네. 다음 세기는 되지 않을까 가능할 것 생각되는데 같아요. 네. 뭐 3년 내는 이제 달에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시다는데 글쎄요. 갈까요? 아마 사람들이 가실 가실 수 것 같아요. 있다면은 저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네. 있어가지고 뭐 3년 네. 내내 달에 간다니까 아마 근데 비용이 뭐 엄청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근데 만약에 테스트 삼아서 가게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선발대로 나서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계속 이제 이런 이슈가 되면서 이제 우리 이제 뭐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이 그렇죠. 되니까 네. 요거 이제 스페이스 X가 과연 어떤 행보를 가냐에 따라서 우리 이런 또 관련 주가들의 흐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난번 이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해서 네.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지금 23일 날 아마 발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서 이제 화성 프로젝트 있거든요. 네. 화성에 이제 도시를 건설해서 우주로 여행하는 문명을 만들어낸다 가지고 이제 네. 우리는 이제 단일 행성에 사는 종이 아니다, 여러 행성에 거주하는 종이 된다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화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라든가 이제 우리는 아직 뭐 우리는 우주선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기술이 뒤처져 있죠. 네. 아마 이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이 나로도라고 있어요. 나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들어봤습니다. 나로도에 보면 네. 이제 이게 아마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연결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기지가 있거든요. 네. 섬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볼 건 없어요. 섬이 이제 기지가 있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어. 그쪽에 이제 사시는 기술자들은 저 외로울 것 같아요. 이게 어. 완전히 육지하고 차단이 돼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파운드리 해가지고 TSMC의 어떤 회장이 어떻게 했어요? 경쟁 삼성 삼성이다. 네. 삼성을 견제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보면 이제 워낙 삼성이 일단은 시작한다면은 항상 1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삼성을 이제 가장 견제를 하고 도전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전자를 지목하면서 두려운 경쟁 상대에서 이기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초미세 공정 5나노에서는 이제 TSMC하고 이제 삼성전자만이 양선에 성공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또 작은 3나노에서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아마 점유율면에서는 당연히 TSMC가 압도적이죠. 56%서 네. 우리나라 삼성전보다 3배나 많은데 아마 이제 계속 투자를 이제 계속 이쪽에 집중하는데 삼성전자는 아쉬운 게 지금 뭐 D램도 해다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쪽에 네. 대한 포션이 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삼성전자도 좀 회사를 분사를 해서 하지 안 해야 된다. 아, 이렇게 네. 분사 가능성을 좀 생각하거든요. 뭐 어.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네. 이제 커졌기 때문에 좀 이런 또 좀 단위별로 쪼개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반도체 계속 그 국유화는 아니지만 이제 국가 과제로서 이제 그 계속 업체들을 불러들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끊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대만을 좀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향후에- 분리를 한다. 네.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될까요? 글쎄 저는 분리하는 쪽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다음에 또 지금은 또 뭐냐면 이제 하이닉스도 또 이제 파운드리 투자를 하겠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이닉스도 일단 기존에 뭐 D램이나 뭐 낸드 이런 거 외에는 네. 또 이제 새로운 거로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음.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뭐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어. 뭐 워낙 뭐 반도체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 파운드리는 지금 투자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좀 괜찮나요?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지금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제 손자회사인데 이제 거의 이제 자회사로 되면은 뭐 M&A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 공장 자체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뭐 관련된 업체를 M&A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SK 하이닉스도 자회사를 올라서는 순간에는 뭔가 좀 전략적으로 그 대안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아.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DB하이텍을 봤을 때 거의 네네. 한 자리 잡는데 거진 10년 걸리더라고요. 아, 파운드리가.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심이 이제 삼성의 투자 계획인데 분명히 목표를 세웠어요. 네. 2000년에 파운드 1위를 하겠다니까는 삼성이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거든요. 다만 실패한 건 자동차만 이제 실패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삼성전자도 2030년에는 파운드리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뭐 인재 풀이 많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한달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하이닉스가 또 경쟁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뭐 경쟁이 당연히 뭐 함으로써 이제 선의 경쟁을 하면 좋은 건데 이게 그렇죠. 뭐 너무 이제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LG가 인적 분할을 해서 네. 드디어 이제 어제 끝났어요. 아. 그 이제 매매하는 거래 제기한이 끝났고 이제 네. 다음부터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거래를 못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LG와 LX 홀딩스에서 이계 지주사 취재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분할될 때는 뭐냐면 이제 자산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 가치가 올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주가에 대해서 이제 오를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이제 어제 막판에 이제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5월 1일 날 이제 다가왔는데요. 일단은 LG와 LX 홀딩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홀딩스 신설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계열별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LG는 존속 지주를 해서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LGU+, LG CNS로 되고 신설회사는 이제 LG 상사, LG 하우시스, LG MMA, 실리콘옥스가 이제 소속될 예정인데 지금 과연 이제 비율은 0.9 대 뭐 0.1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LG는 액면가 5,000을 유지하고 LX홀딩스는 액면가가 이제 1,000원이 되기 때문에 주식수는 이제 5배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기존 LG 주주에 배정될 주식수는 0.44주다. 해서 30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한 달 가량 네. 이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5월 26일까지고 어제까지 샀어야지만 일단은 이제 신주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끝났고 일단 27일 날 재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만 6,500원 어제 종가였거든요. 그래서 네. 5월 27일 날 거래될 때 기준 가격이 12만 6,500원. 그다음에 LG홀딩스는 1,000원을 감안한데 일단은 뭐 상장 첫날 이 기준 가격을 어떤 정해서 아마 이제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LG의 목표 주가를 15만 원 정도로 올렸거든요. 평균에서 어제 종가 대비 한 20% 정도 일단 목표가를 올려 세웠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G의 어떤 그 존속하는 주요 계열사의 주가 상승으로 일단은 지분 가치가 올라갔다 해서 모르겠습니다. 주당 가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LG그룹 주가들이 좀 그래도 강세를 좀 보이지 보였었죠. 않겠느냐 네, 이렇게 계속.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LX는 아직은 뭐 그 회사들이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LG는 이러한 보유적인 현금을 통해서 뭐 딥테크라든가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찾을 거로 예상이 되면서 뭔가 주가가 또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우리 스마트폰 부분이 철수했기 때문에 뭔가 LG 그룹도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구광모 회장하고 군본중 고문을 해가지고 이제 지분 구조를 어떤 막견함으로써 계열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아마 분리가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LG그룹 어떤 그 우산화에서 서로 이제 협업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이제 그런 게 어려울 거다. 다만 지금도 있어서도 수혜를 받는 게 LG 하우스시거든요. 네. 하우시스만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떤 그룹의 어떤 그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원활하게 지금 저기 막 가정이 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또 성공하려면 또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추이를 좀 봐야 되는 생각이 되고요. 이거 이제 그림으로 볼 경우는 이제 LG 네. 여기 보시면 이제 LG 화학, 생활건강, 전자, U+, G2R, CNS 그다음에 그 밑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홀딩스에는 하우시스, M&A, 실크녹스, LG 상사, 판토스 이런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NXP를 인수설이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퀄컴이 늦췄는데 과연 이제 JP모건은 삼성이 일단은 NXP 인수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보면은 이거를 인수하게 될 때 삼성이 과연 저기 이익이냐 손해냐. 근데 네. 보면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기존에 어떤 활용하지 못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아마 NXP 어떤 고객들을 또 새로운 고객들을 또 개발함으로써 삼성전자에도 뭐 이익이 된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결국에는 뭐 M&A 이제 경쟁이 되는데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고춧가루 뿌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다른 회사들이 이제 이거를 인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군요. 전략적 네. M&A인데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항상 1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 경쟁자들을 어차피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NXP도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네.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이거에 어떤 뭐 증설하기보다는 이런 M&A를 통해서 뭔가 또 좀 새로운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 보면은 이런 NXP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스위스의 마이크로칩 일렉트로닉스도 이제 네. 세 개 회사가 지금 삼성의 어떤 M&A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이렇게 JP 모건 보고서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NXP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피니언이 일단 인수하기 전까지는
아마 NXP가 1위였는데 지금 이제 2위로 밀려났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인수에 나설 경우에 아마 인수 자금이 약 70조 원. 근데 지금 보면 23년 기준으로 약 시총이 60조 정도 됐는데 거기에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약 70조로 예상을 하는데 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삼성으로서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에는 실익이 없다 이런 이제 그런 부정적인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네. 전에 퀄컴도 이제 반대하면서 계약금을 날렸는데 이제 중국이 반대할 경우에는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또 이재용 부회장이 또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악재가 또 도사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가 그 우리 코로나 일단 백신에 있어서 뭐 알약으로 네, 일단 이슈 치료제가 나왔죠. 연말에 출시한다 가지고 지금 이제 임상 실험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네. 뭐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제 뭐 감기약처럼 뭐 코로나도 이제 뭐 이렇게 야, 먹으면 되지 그렇죠. 않나 해서 아마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내년인가요? 하여튼 뭐 올해 말까지 올해 말입니다. 말까지 네, 네. 일단은 이제 하반기에. 내놓겠다는데 충분히 뭐 이런 백신에 대해서 성공한 거 봐서는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이제 뭐 코로나도 타미플루처럼 그냥 먹고 그쵸, 예,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식약처에서 코로나 19 치료제로 승인받는 거는 약으로서는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유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고로 갖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슈가 된 게 이제 삼성과의 이제 상속세 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거보다는 이제 네. 뭐 미술품이 지금 가요 이제 맞습니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뭐 피카소, 모네, 달리 등 진기한 미술품이 약 무려 네. 2만여 점. 그러니까는 네. 근데 좀 안타까워요, 사실. 네. 예,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뭐 그만한 그러니까 이제 뭐 미술관 하나 차려도 되는데 뭐 네. 지금 홍라의 미술관이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국내 미술관이 기증이 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미술품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상속세가 붙기 때문에 네. 차라리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는 이제 기부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거를 이제 거의 뭐 미술관에 이제 그 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좀 더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 이제 책략이다고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어. 어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볼 근데 때는 뭐 미술품으로 받는 거를 거부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정부도 일단 가상화폐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뭔가 이제 제도권을 흡수하는 노력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가상 자산 해가지고 이제 금융자 법제화 가다가는데 과연 이거는 이제 어차피 내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도 지금 이거를 뭐 우리가 지금 계속 배척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를 뭐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괜히 모르면서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제도권을 흡수하면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원활하게 됐으면 합니다. 지금 뭐 시간이 돼서 일단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이슈들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